목적으로 흉악한 일을 몰래 꾸밈. 이게 이제 음모의 사전적 의미인데요. 제가 음모라는 키워드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정우택 자유당,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발언이었습니다. 네, 뭐라고 했나요? 헌재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승복하자. 갑자기 숙근했어. 그리고 4+4 회의체를 만들자. 예. 그리고 승복한다는 것을 서면으로 서명하자. 이런 주장을 하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4+4는 교섭단체 4당, 예. 당대표와 원내대표. 예. 헌재 승복하자 사인하는 순간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헌재가 우리 12월 9일 날 국회 탄핵을 하고 헌재로 넘어갔을 때 민주당이 주장했어야 되는 거야. 새누리당, 바른정당. 너희들 딴소리하기 없기야. 왜 인용될 것 같은 분위기였잖아요. 우리가 그 당시에 12월 달에 주장할 것을 2월 달에 2달이 지나서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거야. 왜 주장할까? 2달 전에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할 것을.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대한민국 70년의 역사를 주물렀던 기득권 세력들이다라는 게 딱 떠오르더라고. 그리고 박근혜가 탄핵돼 있고 지지율이 낮지만 권력기관들은 그대로 시퍼렇게 살아있다. 그리고 헌재에 대해서 지금 재판을 받는 대통령 측의 태도는 말이 안 되고 본인들에게 설령 손에 갈지라도 증인 채택 마구 하고 고영태 녹음 2,000개 다 보자고 하고. 그럼 뭐냐. 유일한 이유와 목적은 시간 끌기다. 예. 그래서 3월 13일 이후에 탄핵 가결을 하려고 하는 거다. 그럼 7명이면 2명만 반대하면 탄핵은 기각된다. 그래서 목적은 3월 13일 이후에 탄핵 심판 판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온갖 것을 지금 다 하고 있구나. 공작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협박하고 있거나 이러지 않는 한 어떻게 새누리당에서 헌재의 결과에 승복하자 그러며 그걸 아예 못 받고 서명을 하자라고 주장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모를 또 올렸군요. 그래서 지금 음모와 공작이 난무할지도 모른다. 말도 못해요. 네, 그래서 저는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지만 그림이 그려지면서 너무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현재 지연작전 그리고 특검 연장 안 하고 그리고 박근혜의 심리가 무엇일까 제가 분석을 했어요. 박근혜는 이미 대통령을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어려워요. 본인도 그건 알 거예요. 바보지만. 바보라도.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알 아직 거라고 기대. 봐요. 자, 지금은 대통령직이고 뭐도 다 귀찮아. 나는 구속만 안 됐으면 좋겠어. 지금 그 심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대통령을 하다가 탄핵이 인용되고 특검이 잡아가 버리면 서울구치소로 예. 가야 돼요. 그것이 가장 두렵고 피하고 싶은 상황일 거다. 그러면 탄핵 심리를 질질 끌고 탄핵을 기각시키는 게 첫 번째 목적이겠지만 그것이 안 되더라도 본인은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협상과 정치적 대사면의 대타협의 길을 미리 지금 박근혜 주변 세력은 꿈꾸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탄핵이 기각됐어요. 상상하기 싫지만 그런 일이 발생하지 말란 법도 없습니다. 앞으로 태극기, 수구 집회는 더 인원 많이 늘어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탄핵이 기각됐어요. 그러면 촛불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더 많은 국민들이 나와서 그리고 종편들은 혼란 사태, 국정공백 언제까지 갈 건가? 계엄? 계속 이렇게 나와요. 그럼 상상할 수 있는 것은 계엄.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제가 계엄까지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하야? 그러면 자진하야. 그래서 정우택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4월 자진하야 그다음에 6월 대선 어차피 얘기했지 않느냐. 그러면서 갑자기 87년 6월 항쟁처럼 제2의 6.29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내가 대통령으로서 자진 사퇴한다. 그러면 혼란에 빠져요. 그리고 제2의 노태우를 만드는 거죠. 예. 그것을 황교안으로. 그래서 황교안을 중심으로 대선을 치르고 나머지는 이간책, 분열책을 쓰고 그래서 다시 정권을 잡고 박근혜의 훗날을 보장받는 이런 시나리오까지 쓰고 있다고 저는 상상을 했어요. 예.
이 모든 시나리오는 그 모든 탄핵이 기각이 돼야 되는 거야. 뭐 그들의 꿈이겠지 지금 그게 자, 그래서 최선책이지. 이것이 지금. 앞으로 닥친 일은 아니지만 이런 무서운 음모, 시나리오를 그들이 상정해 놓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냐 맞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무서운 음모다. 맞죠. 저는 저 댓글에서 그 음모를 봤어요. 근데 이것이 저야 뭐 늘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이니까 금방 그 프레임을 보는데 이것이 그 표창원 때 했던 그 똑같은 프레임으로 저한테 이걸 씌우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표창원이 저렇게 물러난 거는 뭐야? 그 그림을 마치 표창원이 그린 것 같이 됐잖아요. 지금 이제 박사모들은 다. 근데 제가 고영태랑 잤다는 거야. 나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근데 그렇게 떠들기 시작하면 댓글을 올리고 일베에다 올리고 하기 시작하면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손혜원 사퇴하라 하면은 여기서 윤리심판원에서 나를 자르는 거야. 야, 나는 이걸 보고 근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딱 그거는 보고 약간 좀 비약 아니지. 있고. 지금 이 표창원 같은 경우들이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표창원 얘기는 아니 들어봐. 이 큰 그림에 끼워 맞출 조합은 아니야. 아니 조금 다른데요. 이 사람들이 엎어 씌워가지고 그렇게 몰고 가면은 얼떨결에 그냥 가는 건데 표창원 같은 경우는 자기가 그 사람들을 안에 오렌지 한 것에 미안함이 있잖아요. 사과를 했지만 이걸로 자꾸 엎어 씌우니까 끝까지 대응을 안 하고 물고 가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걸 제가 이제 언제 이걸 내가 느꼈느냐 하면은 제가 그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가서 얘기를 했잖아. 최순실이 자기 죄를 덮으려고 더 뭔가 노출되기 싫은 것을 덮으려고 고영태와 불륜이란 얘기를 한다.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딱. 그때부터 시작했는데 네가 불륜이자라고 하면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누군가 움직이는 세력이 있을 수 움직이는 있죠. 거지. 예, 예. 그거는 100%예요. 예. 그래서 이 정청래 의원이 말씀하신 그 음모라는 것이 이 사람들이 그 프레임에서 여러 개 디테일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김성애 보자고 딱 봤지. 이건 안 되겠다. 이렇게 가면 이거 큰일 난다. 이게 저밖에 이것을 끊을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른 사람이 이걸 똑같은 일을 당하면 이렇게 강한 멘탈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건데 지금 말씀이 맞아요. 이 음모가 지금 얘기가 나 최근에 요새 또 정청래 의원님 또 키워드 중에서 최고네. 근데 그들의 꿈이지. 그러니까 이것밖에 할 게 없어서 그런데 그렇지. 어쨌든 탄핵은 절대로 기각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예.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우리는 있잖아요. 이걸 막아야 되잖아요. 연탄가스는 큰 구멍으로 안 들어옵니다. 작은 틈새로 들어옵니다. 봤어 다 페이스북에서. 네. 축구공 있잖아요. 망치로 바람 못 뺍니다. 예리한 송곳을 폭 찔렀을 때 바람 빼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솔직히 우리 있잖아요. 공작 능력, 협상 능력 굉장히 떨어집니다. 떨어집니다. 새누리당에 비해서. 너무 네. 많이 그리고 떨어져요. 위기관리 능력 굉장히 떨어집니다. 떨어져요. 저들은 굉장히 일사불란합니다. 네, 맞아요. 이익 앞에. 한 번에 몸 확 모이거든. 그냥. 우리는 중구난방이에요. 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요. 촛불 국민과 손을 떼는 순간 진짜 허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벌써 여의도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있냐면요. 아무 개념 없이 정호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럴까? 이런 흐름이 있어요 또. 우리 당내에서도. 진짜 이건 바보 같은 짓이죠. 그래서 결국은 야당은 국민과 손을 잡는 순간 협상의 지렛대도 생기는 거고요. 그럼요. 그리고 국민들은 야당까지 견인해가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거야. 그래야 믿고 대한민국의 가지. 주인은 국민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주인 노릇하려면 피곤하고 괴롭고 지쳤어도 같이 가야지. 더 할 수밖에 없는 맞아, 거예요. 맞아요. 어쩌겠어요. 지금 내 마음이 요새 딱 그래. 87년 6월 항쟁은요. 6월 10일 날 총궐기에서 6월 26일 날 최루탄 추방대회로 끝났어요. 그리고 6.29 선언이 있었거든요. 한 달 만에 전국학선거처럼 벌어졌지만 지금은 5달이 지났어요. 그래서 지치고 힘들어요. 그리고 저도 6월 항쟁 때 같이 뛰었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지금 또 촛불 혁명 국민을 뛰는데 그때보다 훨씬 더 피로도가 누적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많이 지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는 수밖에 없다. 맞아요. 왜? 나가는 수밖에 없어. 정권은 스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렇지. 총칼을 든 악당은 절대로 안 가. 절대로 스스로 총칼을 놓지 그럼요. 않습니다. 뺏어야 돼 우리가. 그리고 이 곳곳에서 보여요. 지금 이 프레임이. 예. 음모가. 알겠습니다. 궁금한 거 하나 있어. 예. 네. 그때 6월에 그래서 6.29가 딱 나고 이게 뒤집어질 때 본인들은 어땠어요? 그 운동했던 사람들은? 근데 엄청난 혼란에 빠졌습니다. 오. 준비 없이 그 뒤통수를 맞은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왜냐하면 직선제 개헌을 우리가 주장했지만 설마 이게 될까? 그런 의심도 있었거든요. 갑자기
대통령 직선제 할게. 그때 끈을 놓친 거지 그냥 확. 아니 처음에 노태우가 이거 할게 할 때 저 시민단체에서 반반 갈렸어요. 야 받자 콜. 또 반은 안 된다. 전두환 물러날 때까지 계속 투쟁하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반반 싸우다가 받는 걸로 했는데 받는 걸로 하는 사람들이 YSDJ가 갈라질 줄 몰랐지. 그렇습니다. 그리고서 김영삼, 김대중 두 대통령이 둘이 합의할 줄 알았더니 그렇지, 따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비판적 지지, 김대중 비판적 지지. 아니다, 후보 단일화. 예, 김영삼. 근데 김영삼만 있었던 건 아니야. 나는 순수하게 후보 단일화 운동을 했어요, 그때. 김영삼을 지지했던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분파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당장 거국 중립내각 구성하자. 그래서 거국 중립내각 구성파와 아니다. 이게 혁명적으로 재헌의회를 가자. C 막 나오고 이러면서 운동 세력들이 분열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군부 애들은 다 알고 있었어. 이 시나리오 다 알고 있었어. 사실은 DJ는 나 불출마한다 그랬는데 사면 복권을 시켜줘. 희한한 거지. 그러니까 DJ를 사면 복권 시켜주면 작정을 그렇게 한 거지 싸우게. 싸울 거라 생각했던 거지. 음모네요. 딱 들어맞았는데 아니 이번에는 탄핵이 할 때는 기각돼야 이 음모가 다 들어맞는 건데 기각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탄핵이 물론 기각돼서는 안 돼요. 상상할 기 싫지만 안 되지. 그러나 만사 불여 튼튼 유비무환의 자세로 계속 촛불을 들고